자, 들어갈게요. 계산 문제를 하겠는데 1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투자자 갑이 그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게 연금이고 정기적금을 가입했다. 적금의 이자율 복리로 연 10%의 3년 후의 미래 가치죠. 자, 이건 이제 제가 기출 특강 했었는데 연금의 미래 가치예요. 연금의 미래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다. 그러면은 연금은 지금 얼마씩이라 그랬어요? 3천만 원씩이라 그랬죠. 그죠? 3천만 원씩. 3천만 원씩이고 곱하기 연금의 내과계수를 곱해죠. 그죠? 내과계수. 자, 그래서 내과계수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을 R로 나누죠. 그래서 오리지널 문제 푼다면 10%니까 0.1이 되고 0.1에 3승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1.331이죠. 마이너스 1을 빼게 되면은 0.1이 되니까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0.331이 되는데 자, 그냥입니까? 이게 넘어갑니까? 3.31을 암기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특강 들으신 분은 어떻게 3.31만 알면은 맞힐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4번이 정답이죠.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기출특강 때 그렇게 해서 했던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투자론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교재 137페이지입니다. 137 갈게요. 요약집이죠. 자, 가시게 되면은 그 요약집으로 가시게 되면은 현금 흐름 수지의 측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의 측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여기는 이제 거의 100% 수재가 됩니다. 100% 수재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0억을 투자했어요. 전체가 임대 사업을 합니다. 그럼 총 투자액이 되고요. 총 투자액이 되고 내 돈 갖고 투자한 게 10억이라면 10억은 지분 투자가 되고요. 지분 투자액, 내 돈 갖고 투자한 금액. 자, 은행한테 빌린 게 저당 투자액이 되겠죠. 저당 투자액이 돼서 임대 사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하죠.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합니다. 처분. 자, 그래서 소득이득, 임대료를 이제 한 매년 받으니까 처분을 딱 한 번 받죠. 자본이득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 임대 단위수를 봐요. 단위수. 그래서 임대 단위수가 만약에 25칸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 채웠을 때 임대료가 100원이다 그러면은 2,500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은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죠? 그죠? 영업현금 흐름. 그 영업현금 흐름은 자, 영업현금 흐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임대 사업을 할 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가공기 유용순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에 대한 걸 가지고 이걸 가야 돼요. 가공기가 유용순이라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부세하니까 다시 영세지죠. 부세 영세.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가볼게요. 가가 뭐죠? 가능 총소득. 전체 소득을 얘기를 해요. 총. 자, 공실에 대한 상당이죠. 그죠? 빼줘야 되고요. 공실 및 그 다음에 불량부채라는 자체는 대선 충당금이라는 자체는 임대료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얘기를 해요. 불량부채.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자판기 수익 같은 영업의 수익을 말하죠. 기타 소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효라는 게 나옵니다. 유효 총소득이 나오고요. 조소득이 나오고 그냥 해요. 영업 경비를 빼줘요. 빼죠. 그럼 순소득이 나오죠. 순영업소득이 나와서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걸 빼요.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죠.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예요. 원금과 이자. 그래서 원금 상환분에다가
이자 지급분을 더한 거죠. 근데 이게 저당 지불액이라고 얘기도 했었죠. 저당 지불액. 그래서 얘가 저당 지불액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지불액이다. 그러면 세후가 되어 세전이 돼요. 세전 현금 수지라고도 하고 현금 흐름이라고도 하거든요. 수지라고. 그럼 영업소득세를 빼주죠.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를 빼게 되면 세전이 되나요? 세후가 되나요? 세후 현금 수지가 되죠. 현금 수지. 그럼 우리가 소득이라는 것은 총소득이 있고 순소득이 있고 세전 세후가 있죠. 자, 그럼 그냥요 경비부터 내요. 빚 갚죠. 그래서 경은세 은행에다 빚을 갚고 세금을 내는 게 순서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10원 빼면은 80원이고 10원 빼면은 70원인데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죠. 그래서 영업경비는 반드시 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얘가 크지만 순소득과 세전은 그냥요 동일할 수도 있어요. 왜? 빚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적자면은 소득이 안 나오죠. 그럼 얘와 얘는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따 많이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영업경비라는 게 있었죠. 영업경비. 그럼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보유가세니까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이 있냐면 볼게요. 자,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소멸성이죠. 이것도 이제 경비에 포함됩니다. 재산세, 유지관리비, 광고비, 계약서비스, 수선비, 정착물이나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같은 거는 에어컨 같은 거는 감가되면은 비용 처리를 해요. 그러면서 편익설에 대한 전화료, 냉난방이 들어가는데 제가 10월 26일까지 공부가 감소하면 안 됐죠. 그래서 공부가 감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암기 코드를 가르쳐 드렸어요. 자, 그럼 당연히 공실 및 불량부채는 그냥입니까? 미리 빼줬습니까? 부채 서비스액도 빼주고 소득세도 빼줄 거죠. 그럼 당연히 공실 및 불량부채나 부채 서비스액이나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내잖아요. 자, 이건 포함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감가는 건물의 감가예요. 뭐의 감가다? 건물이 감가됐다고 해서 그건 경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비 처리하지 말자. 그래서 네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공실 및 대손충당금,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자본이득세도 안 들어가죠. 양도소득세니까. 건물의 감가고 취득세, 등록세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거잖아요. 지금 임대사업 하는 거거든요. 그럼 취득세, 등록세는 여기 들어가지 않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지 월급이라든지 개인적 업무비도 포함되지 않고 하나만 더 집어넣는다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본적 지출. 이건 뭐냐면 대수선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층까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11층을 져서 증축해서 더 임대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여기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죠? 근데 건물의 가치가 또 올라가고 이걸 팔 수도 있죠. 이건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대수선비 같은 건 안 된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영업소득세라는 게 있죠. 그러면 영업소득세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업소득세에 대한 계산은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순대이감, 세대원감이라고 했죠. 근데 시험 문제 공인중개사에는 순대이감만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따라서 감히 겁도 없이 세공제가 가능하다니. 그럼 순대를 빼줘요? 가미를 빼줘. 가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소득세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들어가고 대체충당금은 더하죠. 대체충당금은 우리가 충당을 했던 것들은 건물을 이제 우리가 그 안에 그 에어컨이라는 걸 교체해 주면은 나중에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감가와 이자는 그냥입니까? 공제를 해줍니까? 공제를 해주죠. 건물의 감가. 건물의 감가상각비라든지 감가상각분이라든지 이자는 빼주는 거죠. 그러면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오죠. 그럼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오면 여기다가 그냥입니까? 세율을 곱합니까? 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영업소득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면은 이제 마지막 매각입니다. 매각. 매각이면 넘기시면은
매각 현금 흐름 측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운용시에요. 이제 매각이에요. 매각 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지분 복귀액의 계산이라고 나왔거든요. 지분 복귀액의 계산. 자, 지분은 그냥요. 지분은 내 거예요. 자, 아까 20억으로 투자를 했죠. 그래서 지분이 내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나중에 양도를 할 수 있죠. 그럼 25억으로 팔 때 내 돈이 복귀한다는 건 처분시에 대한 거죠. 운영시다, 처분시다. 처분시에 대한 계산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매도 가격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매도 가격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아까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도 경비를 내요. 중개수수료가 대부분이죠. 이 매도 가격은 총 매각 대금을 얘기를 합니다. 총 매각 대금. 그럼 매도 경비를 빼주게 되면 순매도액이라는 게 나와요. 순매도액이 나올 테고, 자, 미상환 저당 잔금이 이제 중요한데요. 미상환 저당에 대한 잔금을 빼주래요. 자,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아까 여기서는 미상환 저당 잔금이었어요. 부채 서비스액이었어요. 여기는 임대료를 계산할 때 이자는 빼주죠. 근데 여기는 그냥입니까? 아까는 매각입니까? 매각에서는 상환하지 못한 저당을 잔금을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10억에서 저당을 빌려서 5억을 갚았어요. 그럼 아직 5억은 상환하지 않았죠. 상환이다, 미상환이다. 미상환이라는 자체의 저당 잔금은 매각 시때 가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후가 돼요? 세전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세전 현금 수지예요? 세전 지분 복귀액이에요. 현금 수지랑은 다르죠. 그래서 이거 세전 지분 복귀액은 매각 시때에 대한 그 현금 수지입니다. 지분 복귀액이 되고 자본이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했죠. 자본이득세. 그래서 자본이득세는 양도소득세를 얘기를 합니다. 양도소득세. 그럼 세전이 됩니까? 세후가 됩니까? 세후 지분 복귀액이 되겠죠. 지분 복귀액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자, 아까 그냥입니까? 경비부터 냈습니까? 은행에 빚을 갚죠. 그다음에 세금을 낸다. 따라서 경은세. 그러면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면 빼주죠. 그럼 봐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10원 빼면은 80원이고 10원 빼면은 70원이라면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근데 경비는 나가니까 위에 게 얘가 크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같을 수도 있습니까? 잔액이 안 남을 수도 있잖아요. 양도 차익이 없을 수도 있죠. 이것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차근차근히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좀 갈게요. 일단은 235페이지로 가시면은 1번 문제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건 뭘 내냐면 이 저자가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요거는 빼줬죠? 근데 희한하게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유효 조례는 그냥입니까? 플러스도 있습니까? 플러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기타 소득이 임대료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밑에 게 더 오히려 클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1번에 2번 유효 총소득은 가능해서 공실 물량부채 공제한다는 산정 값이므로 가능 총소득보다 항상 작은 값을 갖습니까? 클 수도 있습니까? 클 수도 있다는 게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2번에다가 별표를 3개 치세요. 기출문제는 다 봐야 됩니다. 자,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투자에 따르면 현금은 영업현금만 있어요. 매각도 있어요. 자, 유효 총소득이라는 것은 잠재 가능 소득에서 공실 불량부채에 대한 손실과 기타 수를 반영했죠. 세전 현금 수지 흐름은 순소득에서 뭘 뺐어요? 부채 서비스를 차감했고요. 자, 여기로 와보세요. 아까 영업소득세를 구할 때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영업소득세를 구하죠? 그러면 5번이 정답이네요. 영업경배는 저 보세요. 영업경배는 소득세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포함이 불포함이 된다는 거죠. 5번이 정답이죠. 넘겨볼게요. 자, 3번에도 별표 3개. 자,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의 계산에 유효 총수득을 선정할 때 다음 중 필요 항목은 자,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들 봐. 자, 유효는요. 유효는 아직 경비를 뺐어요, 안 뺐어요? 안 뺐죠. 자, 빚도 뺐어, 안 뺐어? 세금도 안 뺐죠. 그러면 경비하고 빚하고 세금은 다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딱 눈에 봤을 때 그냥입니까? 영업소득세는 빼야 됩니까? 빼야 되죠. 자, 볼게요. 자, 보세요. 저 보세요. 경비 뺐어요, 안 뺐어요? 빚은요? 세금도요? 그럼 경비, 세금, 빚 다 지우셔야죠. 그러면 영업소득세 날리고 이자 상환액 날리고 경업경비 날리고 그죠? 감가상각비도 알 필요가 없죠. 얼마나 쉽니? 근데 임대료 수입은요? 알아야 얘를 구할 거 아니에요. 기타 소득도 알아야 되죠. 그 정답은 2개. 2번이 정답인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체크하셨죠? 그러면 유효만 따지는 게 아니라 순소득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회전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90%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를 냈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정확하게 이 현금 흐름을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지만 된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도 별표 3개. 자, 부동산 운영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가능총소득은 단위면적당 추정 임대료에다가 임대면적을 곱했죠. 자, 유효는 가능총소득에다 공시손실 상당액과 부채 서비스 차감하고 기타 소득을 더한 게 맞죠? 자, 따라서 유영순. 자,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구했죠? 자, 보세요. 뭐에서 뭘 뺐어요? 유효에서 영업경비를 뺀 거지 다른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순소득은 유효에서 영업 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 세전 현금 흐름은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차감한 거죠. 세후도 세전을 영업소득 차감한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하고 6번이 다 똑같은 얘기인데 자, 일로 와보세요. 아까 위에 게 큰 편이지만 반드시 큽니까? 같을 수도 있습니까? 빚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번에 4번 순소득의 부채에 대한 원리금이 공제하기 이전의 수익이므로 자, 세전 현금수보다 항상 큰 모습입니까? 동일할 수도 있습니까? 동일하게 되죠. 전액 내가 돈을 투자했다면. 6번도 마찬가지예요. 6번도 옳지 않은 거 1번. 세전은 순소득의 부채세를 차감한 값이므로 항상 순소보다 작은 것을 같습니까? 동일할 수도 있습니까? 동일할 수도 있어요. 그 똑같은 문제죠. 그죠? 넘겨보세요. 자, 7번은 좀 다 볼게요. 7번은 영업활동에 통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아까 제가 공실 및 불량부채는 영업경비 항목이 아니죠. 저당 지불액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아니죠. 소득세도 아니죠. 근데 재산세는요. 포함이 되죠. 자,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은 필수적 지출 비용에 해당한다. 부채 서비스액은 필수적 지출 비용은 아니죠. 영업경비는 필수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얘기한 거고. 자, 아까 얘기했지만 가능보다 유효가 클 수는 없다. 클 수도 있다. 클 수도 있죠. 세전현금과 세후는 동일한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없다면.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 경우는 순소득이 세전보다 작게 된다. 동일한 값을 갖게 된다. 그럼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8번 봐보세요. 순소득이죠. 그럼 자, 올라오세요. 순소득은요. 그냥입니까? 빚은 아직 안 뺐습니까? 빚 나오면 안 되죠. 그럼 힌트 줬어. 빚만 찾아봐. 빚 나오면 안 돼. 빚 나오면 안 돼. 더 이상 어떻게 힌트를 줘? 뭘 빼? 이자 비용은 들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화이팅. 빚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 힌트를 다 줬니? 이자 비용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임대료 수입 들어가죠. 공실 빼줘야 되고 주차료 수입이 기타 소득이에요. 그다음에 화재보험료도 보험 영업경비가 들어가는 거죠. 이자 비용이 안 들어가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9번을 보시면 자, 따라서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디귿에 들어갈 거잖아요. 디귿에. 그러면 우리가 부세니까 부채 서비스액이잖아요. 그럼 원리금이니까 뭐예요? 원금 상환액과 이자인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했던 게 오른쪽 문제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가공기 유용순. 그럼 A가 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뭐가 되겠어요? 유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순이 되겠죠.
가요 수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11번에다가 별표를 3개 치세요. 작년 문제인데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11번이 있어요? 자, 갑니다. 이건 좀 깊게 가볼게요. 들어갑니다. 순서는, 그러니까 순서랜다. 이 강의에 대한 그 시간, 이게 텀은 괜찮습니까? 이 정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가볼게요. 자, 11번에다 별표를 3개 쳤죠.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뭐냐면, 얘하고 얘를 물어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순소득은 이거는 처분시예요. 이건 영업이에요. 임대료 받는 거고, 세전지복계획은 처분시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얘와 얘를 이제 물어본 거죠. 아까는 여기서 다 연락이 냈거든요. 근데 얘까지 얘기한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가를 보시게 되면요. 순소득이죠. 그럼 순소득은요. 일로 와보세요. 순소득은 그냥입니까? 아직 빚을 안 뺐습니까? 세금도 안 뺐죠. 그럼 그 전에 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기타 소득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런가요? 근데 매도 비용은요. 매도 비용은 순소득이에요. 지분 복귀액이에요. 매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조용하네. 그 나에 들어가는 항목이죠. 얘기가 다음 넘어갑니다. 취득세가 일로 들어갈까요? 자, 일로 가볼게요. 저 보세요. 취득은 취득할 때 되죠. 취득세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취득세는. 그 다음에 미상환 저당장금은 어디에 들어가요? 세전 지분복계액에 들어가죠. 요걸 알아야 되죠. 그죠?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재산세 있죠. 재산세는 어디에 들어가요? 순소득이 영업경비니까 순소득 산정할 때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자, 요거 세전이죠. 그러면 세전이니까 양도세는 안 들어가겠죠. 그럼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이도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것만 물어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그냥입니까? 여기까지 물어봤습니까? 여기까지 물어봤으니까 이 체계도를 정확하게 아느냐는 걸 물어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만만한 게 어딨어. 그지? 인생에. 인생이 이렇게 만만해요? 만만한 게 없잖아요. 그지? 열심히 해야지. 그지? 7번에 2번이 정답이죠. 인생이 그런 거야. 뭐 만만한 게 어딨어. 다 뭐 똑같은 거지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지. 똑같은 거지 뭐.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이건 난이도가 있던 게 세전 지분 복귀까지는 안 냈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작년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를 하셨느냐 안 하셨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자 갈게요. 일로 와보세요. 취득세는 언제 내죠? 취득할 때 내는 거죠. 영업소득세는 그냥입니까? 영업할 때 냅니까? 양도소득세는요? 처분할 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도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죠. 여기 세금이냐 여기 세금이냐. 근데 취득세는 둘 다 안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 공부를 해야 이제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야매도 야매지만은 이게 가볍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현금 흐름을 하나씩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11번이 그걸 나타냈던 문제죠. 작년 문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요 정도도 공부를 해줬어야지 맞힌 분이지 이것도 공부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인가요? 그렇죠. 2번 정답입니다. 자, 12번하고 13번하고 14번에다 다 별표 쳐보세요. 이 기출에 대한 계산 문제는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세 문제를 다 가져가십시오. 치셨습니까? 요거 세 문제. 15번도 있긴 한데 뭐 똑같은 문제를 제가 두 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12번 문제가 있죠. 12번은 순소득까지만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순소득까지 구한 거는 난이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까지 안 구해도 되거든요. 영업소득까지. 자, 순소득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건축용 면적이 1800이라고 돼 있죠. 자, 유효 임대 면적이 몇 %예요? 80%.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전체가 100%인데 기둥이 두 개가 10%씩 차지한대요. 그럼 이걸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0.8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임대료가 5천이잖아요. 그럼 5천에다가 1800 0.8 하면 720만 원이 떨어져요. 720만 원. 자, 거기다가 우리가 자, 지금 공실이 10%죠. 그러면 10%는 7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720에서 72만 원을 빼면 648만 원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영업 경비가 그냥입니까? 지금 영업 경비가 50%입니까? 그러면 좀 되게 쉽지 않아요? 이거 반띵은 얼마야? 324만 원을 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324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영업 경비에 대한 건데 좀 오타가 난 게 오른쪽에 전기료 재산세 부채 서비스라는 게 있죠. 그 숫자를 다 올리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전기료가 200만 원이고 재산세가 340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120만 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이 출제에 대해서 이거는 이시청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맞힐 수가 있어요. 이걸 기출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기출 문제인데도. 자, 그러면은 영업 경비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유효 총소득이 1억이거든요. 그럼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지우셔야 돼요. 공부 감소 아시죠? 부채 서비스액은 들어갑니까? 그럼 120만 원을 지우셔야 되죠. 소득세 800만 원도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 두 가지를 빼고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같이 합시다. 저도 해볼게요. 1800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돼요? 350, 120, 200, 340을 더해 보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아니 지금 안 되면 그냥 해설을 보시든가. 왜냐면 이게 밀려가지고 헷갈릴 수 있죠. 그럼 1800, 350, 120, 200, 340이라고 해설이 돼 있죠. 쳐보세요. 얼마가 나와요? 2810이 나오죠. 그럼 1억에서 빼면 719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제일 어려운 게 아까 전기세, 재산세, 부채 서비스액이 밀린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이 좀 별표를 아까 3개 쳤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14번을 더 많이 추천합니다. 14번은 세후현금 수지가 영업소득까지 다 구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죠? 도와드려 볼게요. 자, 지금 호당 임대료가 얼마죠? 6배. 거기다가 지금 40호죠? 그러면 이걸 곱하면 2억 4천만 원이 나와요. 2억 4천만 원. 공실을 빼줘야 되잖아요. 공실이 10%죠. 그럼 2,400이죠. 2,400만 원. 그럼 우리가 이게 얼마 나오냐면 216000000이 나오죠. 근데 이제 기출이니까 운영비용을 1,600을 넣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빼줘야 좀 간단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600을 뺀 이유가 이걸 아예 빼버리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2억이 순소득이 돼요. 2억이. 예전에 제가 이거 문제 풀었던 겁니다. 옛날에 한번. 예전에 제가 프린트 내드렸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게 있나요? 요게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9천이죠? 9천만 원. 그럼 2억에서 9천을 빼니까 1억 1천이 되겠죠. 순대감이 아시죠? 순대감이. 그래서 우리가 순영업 소득이 아까 얼마였죠? 2억. 기출은 대체 충당금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죠? 없고. 그 다음이니까 감가를 빼야 됩니까? 감가와 이자가 있죠? 감가상각액이 얼마죠? 1,000만 원. 이자가 2천만 원. 그런가요? 그러면 3천인가요? 그러면 가세자산소득이 1억 7천만 원이 되겠죠? 1억 7천만 원에다가 세율이 몇 %예요? 그럼 0.3을 두들겨 보세요. 1억 7천에다가 0.3. 5,100이 나오나요? 5,100. 그럼 5,100만 원이 나오니까 자, 세후가 얼마가 됩니까? 5,900만 원이 되죠? 옛날에 제가 프린트 내드렸던 거였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정답은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 영업소득세가 5,100만 원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 문제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까지 갔고 넘겨보시면 15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니까 염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도와드릴 거는 16번 문제도 기출이라고 한번 해놓으세요. 16번 문도. 여러분들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 지금 총비용과 총수익이 같기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들 16번은 보고 계셔요? 자, A 부동산에서 몇 실이래요? 60실이죠. 운영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운영되는 소요되는 고정비용은 월 얼마예요? 2,400. 그럼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죠. 변동비용은 한 실당 얼마예요? 그러니까 35만 원을 60실로 곱하는 거예요. 그럼 2,100이 되죠. 그럼 총비용이 4,500이 되죠. 그러면 총비용이 4,500이 되니까 총수익과 같은 게 손익분기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4,500만 원인데 지금 60실에서 한 실당 월 임대료니까 60x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4,500을 60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75만 원이 되는 거죠. 임대 수입이. 찾았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근데 기출이라고 해놨죠.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손익분기점은 그냥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요. 같아서 그냥 75만 원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7번서부터는 자, 우리가 요약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셔서 자, 페이지 139페이지로 가시면 139페이지에 요약집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고려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먼저 해드릴 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넘겨볼게요. 자, 우리가 14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44로 가시면은 이거보다 어림셈법부터 갑시다. 왜냐하면 지금 요거에 대한 현금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14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41페이지 가시면은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어림셈법은 여러 해요. 딱 한 해 소득이에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현금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림셈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림셈법. 자, 어림셈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자, 그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갈게요. 자, 오른쪽 보시면 승수법과 수익률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승수는 회수 기간을 얘기하고 수익률은 회계적 이익률인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림셈법이에요. 어림셈법. 승수법과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수법. 그럼 우리가 아까 총순 전후였죠, 그죠? 총순 전후, 조순 전후, 소득이. 자, 갑니다. 총소득 승수가 있죠. 승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있죠. 영업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소득 승수고, 전은 그냥요, 세전이에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 그 다음에 세후죠, 그죠?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자, 그러면은 제가 순소득은 아직 빚을 안 뺐기 때문에 여기는 총이 올라갔죠, 그죠? 총소득, 총투자액이 올라갔고. 자, 그냥입니까? 요거 앞에 게 내려갑니까? 요게 키포인트가 돼요, 그죠? 총소득이 내려가고요. 여기도 총투자죠? 총투자고요. 총투자액이고 얘가 내려가죠. 순소득이 내려가죠. 내려가고 여기는 무슨 투자액으로 올라가요? 지분 투자. 투자액이 되고 세전 현금 수지가 내려가죠. 여기도 지분 투자죠? 지분 투자. 그 다음에 세후가 내려가죠. 자, 그 다음에 수익률은 높아야 되죠? 그러면 얘와 얘가 그냥입니까? 역수입니까? 역수. 그래서 특히 순소득 순수가 따라서 자본회수 기간.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자본회수 기간. 그럼 자본회수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그럼 순소득 순수가 짧아야 기간이 짧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총자산 회전율, 총입니다. 총자산 회전율. 매출에 대한 회전율이기 때문에 얘와 역수예요. 그럼 총소득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총투자액이 내려가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순종. 그럼 순소득과 종합이 역수죠. 역수. 그래서 우리가 종합자본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이다. 자, 역수니까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순소득이 올라갔죠, 그죠? 순소득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무슨 투자액이 내려가요? 총투자액이 내려가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 역수는 지분 배당률이죠. 지분 배당률. 그러니까 지분 배당률. 그냥입니까? 세전현금 수지가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세전현금 수지 올라가고 무슨 투자액으로 나눴어요? 지분 투자액. 그럼 얘는 세후죠, 세후. 세후 수익률이 됩니다. 세후 수익률. 그럼 뭐가 올라가요? 세후 현금 수지를 무슨 투자로? 지분 투자로 나누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럼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다른 비율이죠. 비율 분석법 들어갑니다. 필기를 한 다음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비율 분석입니다. 자, 대부 비율은요. LTV 아시죠? LTV. 론 투 밸류. 그럼 뭐를 나눠요? L을 V로. 그러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죠. 그래서 1억이라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에 대한 비율이에요. 근데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다른 비율입니다. 찾았습니까? 그 부채 비율은 타인 돈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죠. 그래서 타인 돈이 나한테 몇 배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요. 타인 자본이 보통 우리가 타인 자본을 저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채라고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이걸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을 자본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자 지분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지분에 대한 부채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자 요거 간단하게 이제 볼게요. 만약에 대부 비율이 만약에 60%를 빌렸어요. 그러면 타인 돈이 60이죠. 그러면 내가 얼마를 투자한 거죠? 40이죠. 100으로 가니까. 그럼 1.5니까 150%가 되는 거죠. 150%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타인 돈이 80%로 갔어요. 그럼 내 돈이 20이죠. 그럼 4배죠. 그죠? 그럼 80에서 20이니까 요건 4배니까 400%가 되죠. 다른 비율이지만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넘겨볼게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죠. 부채 감당률에다가 별표 3개. 자,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에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보다 커야 되죠. 그럼 부채 감당률은 그냥입니까? 1보다 커야 됩니까?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죠. 자, 그래서 제가 순두부찌개에서 순투부라고 했었죠. 순투부. 순투부. 그래서 순영업 소득을 뭐로 나눈다? 부채 서비스액. 자, 그럼 얘는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높아야 되니 뭐보다는 커야 된다. 1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봐주고요. 부채 감당률은 뭐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순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고도 남죠. 그 다음에 밑에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있나요? 자, 채무불이행률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채무불이행률. 채무불이행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형부라고 암기하셨죠. 유형부. 그 다음에 유형은 그다음입니까? 밑에가 유효총소득입니까? 그 다음에 위에가 영업경비죠. 영업경비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거죠. 자, 그럼 이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게 되면은 채무불이행가성이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자, 따라해보세요. 경부선을 따라서 유채꽃이 피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순소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게 이것도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안 냈지만 영업경비라는 게 있죠. 영업경비 비율은 학교론에서는 항상 비율 앞에 영업경비가 올라갑니다. 영업경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총소득으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 되고 채무불이행률은요 낮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영업경비도 낮아야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제가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볼게요. 풀다가 이제 조금 제가 쉬었다 갈 테니까 넘겨보시면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문제는 페이지 252페이지로 가볼게요. 37번 있나요? 별표 3개. 자, 좀 어렵게 떴는데, 자, 37번에 정답은 3번인데, 아까 부채 비율이라는 거 아시죠? 자, 부채 비율은 그냥입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입니까? 바뀌었죠? 37번에 3번은 보고 계셔요? 그러면 뭐에 대한 뭐? 부채에 대한이 아니라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그렇게 갔었어야죠. 그런가요? 자, 대부가 50이면 내가 또 50이니까 부채 비율은 100%는 맞거든요. 다른 걸 보겠습니다. 아까 1번 채무액률 기억하시죠? 자, 경부선을 따라서 뭐가 표해 있어요? 그럼 유효가 꼭 나와야 돼.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유형부로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고 채무액은 손익분기율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이 들고 나간 건 똑같으니까. 대부 비율은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에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 대부 비율은 돈을 빌렸죠. 저당 비율이라고 하고요. 자, 총자산 회전율은 따라서 총총총. 자, 그러면 얘는 그냥입니까? 다 총이 들어가야 됩니까?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총자산 회전율은 투하된 무슨 자산에 대해서 총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 총소득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순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이나 유효가 사용되죠. 자, 비율 분석은 요소들에 따라서 추계치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럼 비율도 왜곡될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요 칠판은 지우지 마세요. 놔두세요.